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손흥정 이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의 아이가 폭행당했다고 심한 욕설도 들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군이 2023년 작년이죠. 11월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 기본기 훈련 같은 것들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욕설도 좀 받고 체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일 큰 문제는 언제였냐면 올 3월 달에 2024년 3월에 일본으로 전지 훈련을 갔는데 경기에서 졌대요. 그러면 뭐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뭐 선착순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20초 이내로 뛰어갔다 와라.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코치들한테 엉덩이도 좀 맞고 종아리도 맞고 그다음에 이제 꿀밤 같은 것도 맞고 이런 체벌을 당했다. 그런데 그 코치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손흥정 감독의 아들이자 손흥민 선수의 형인 그 손흥윤 이때 코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피해 아동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손흥정 감독이 아무리 코치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은 손 감독이니까 손 감독이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찾아오기는커녕 사과도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손흥정 감독 측은 이제 아카데미 측이 피해 아동 측에 사과를 했고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니까 부인하는 취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했던 대로 언행과 행동은 사랑에 전제됐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반성한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 측에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냈습니다. 근데 뭐 모두가 알다시피 손흥정 씨의 아이의 훈육 방법은 너무나 잘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키운 과정에서 사랑의 매가 있었다는 거는 손흥민 선수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도 있고요. 본인도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훈육했다. 그리고 아카데미 아이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아동 학대에 이르는 정도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에 아마 이 부분이 어쨌든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대응하고 또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면 받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또 이 과한 어떤 합의금을 요구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좀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한 합의금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차 가해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과한 합의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를 이런 걸 2차 가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비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큰 돈을 요구하면서 이걸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체벌하고 또 다른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거고요. 지금에 와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큰 돈을 요구한 거는 분노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좀 석연치 않다 그런 생각은 들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양측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 선수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허 씨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수년 동안 이제 협박, 금품 요구받았다 이런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지하게 교제하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의 임신 중절 수술이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임신 중절 수술이 있었던 2021년에 아마 상대방 측에서 결혼을 요구하는데 이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생활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또 3억 원의 어떤 합의금을 요구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의 범죄 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해서 고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허웅 씨의 측의 주장만 알려진 상황인데 왜 교제했던 사람을 고소까지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고소 사유가 스토킹, 협박, 공갈미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피고발일은 그 허웅 씨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 쉽게 말하면 폭행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주장들이 수사로 밝혀지긴 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두 사람 사이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차원은 넘어갔다. 그러니까 법의 힘, 수사의 힘을 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그다음에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이 허웅 씨의 그 선수 생활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허 씨 측에서는 전 여자친구가 마약류를 투약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 수사도 그럼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본인에 대한 어떤 가해 사실 외에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고발 사유로 적시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특정 마약류를 코에 묻히고 와서 본인에게 얘기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고발을 한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도 이미 고발을 통해서 인지됐기 때문에 수사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DNA 채취 등 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시기 때문에 아마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고발장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반성문이나 이 공탁의 감형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여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형수가 황의조 씨의 매니저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작년 11월 16일에 구속이 됐어요. 그다음에 3월 14일에 징역 3년 선고가 나왔는데 그 바로 전날 3월 13일에 2천만 원을 공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심도 마찬가지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동영상을 유포하면 황 선수 그런 지위나 그 위상을 봤을 때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피해자들한테 발생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탁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탁도 미리미리 한 게 아니고 1심 판결 선고 전날에 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유리한 양형 정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불법 촬영물 피해자 측에서는 이제 황의조 씨도 하루빨리 재판에 넘겨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황 씨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찰 수사가 있었고 올해 2월에 이 불법 촬영 그러니까 이 교제하던 여성과의 관계나 여러 사진들을 담은 것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황 선수가 해외 체류 등으로 출국하다 보니까 수사가 좀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피해자 측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